안녕하십니까. 우물안 청개구리입니다. 아들 뭐 질문할 거 있나? 네. 이 주식 투자 어, 주대가 없으면 실패하게 된다는 말이 있던데 어. 이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 그거 주대 그거 그림판으로 설명해 줄게. 네. 아들, 네. 아빠가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네. 그림이 뭐 뭔 뜻인지 대충은 이해가 가나? 잘 글쎄요. 모르겠어? 저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둘이서 말을 타고 가는데 어,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었고 그러다 어. 갑자기 말을 원시인 마냥 매달고 가네요. 이게 대충 대체 그런 뭐죠? 그림이지. 네. 아빠가 이 동화책을 전에 읽었던데 그게 잠깐 생각이 나서 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깡통차. 주식 투자하는 아. 사람은 정말 줏대가 있어야 돼. 남의 얘기 듣고 하거나 기가 얇아가지고 팔랑귀가 돼봐가지고 아. 이거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그러다 보면은 줏대가 없어가지고 소신껏 투자를 못한다고. 그 얘기야. 그걸 아빠가 한번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좀 긍성하지. 네. 요럴 줄 알았으면 아빠가 좀 미술 시간에 학교 다닐 때 좀 제대로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를 할 걸 그랬어. 아무튼 대충 그랬는데 설명을 해줘 볼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 아들을 데리고 요 아들이요. 요 어떤 사람이고 아, 아버지고 아들이군요, 저게. 이제 장에 말을 타고 장에 장 보러 가는 거야. 뭐 살 게 어. 있나 해서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어디 쭉 가다 와 보니까 어디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 음. 아이 저런 어른이 그래 자기는 타고 하면서 애는 걸린다고 막 그냥 음. 핀잔을 주는 거야. 아, 애를 걷게 한다고? 애를 그렇게 하고 건강한 어른이 걷고 애를 태워야지. 저런 아. 어린이를 저렇게 뭐 학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타고 가기는 좀 민망하잖아. 그래 그쵸. 얼른 내려가지고 아들을 받고. 아들은 여 태우고 이제 어. 그 아버지는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걷고 가는 거야. 그 음. 사람들이 또 가다 보니까 또 어디쯤 가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해. 어. 아이 저 어떻게 저 말도 이 더운 날이 힘든데 말 혼자 가기도 힘든데 이 애를 태우고 그래 간다는 게 되냐? 동물 학대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번엔 또 동물학대. 웅성웅성거리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서 얘야 내려라. 어. 사람들이 뭐 동물 학대란다. 그래서 내렸어. 걷다 보니까 이 동물을 그러면 걸릴 수는 없잖아. 동물을 그쵸. 편안하게 해야지. 어? 음. 우리가 지금까지 말을 타고 왔으니까 얘야 너도 말을 타고 왔고 나도 말을 타고 이번엔 말을 좀 쉬게 편안하게 가게 해야 되겠다. 얘야 막대기 가져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매달고 아버지는 세상에. 앞에서 이렇게 끌고 뒤에서는 아들은 요 이제 같이 묶어 가지고 이렇게 메고 가는 거야. 아니, 더 불편하겠는데요? 그 시장 사람들이 또 그러는 거야. 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저? 살아있는 말을. 이 말 둘이 말을 걸리면 될 것이지. 이게 둘이서 참 무거운 그 말을 이 더운 날에 낑낑 메고 가는 저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또 생각해 얘야 이것도 아닌 것 같았다 내리라. 그래가지고 말을 이제 내리고 이제 셋이 걸어가는 거야. 아, 그런 그냥 내용이야. 각자. 주식시장에도 남의 얘기를 듣거나 귀가 얇아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면은 주식시장에는 돈을 벌 수가 없어. 음. 어떤 종목을 예를 들어서 땡땡 종목을 샀다. 그러면 남이 뭐라 그러든 말든 그걸 내가 소신껏 그걸 들고 가란 말이야. 들고 가야 되는 남이 뭐라 그런다고 그냥 딱 팔아버리고 또 시장에서 뭐 미국장이 안 좋다고 또 팔아버리고 기껏 힘들게 사놨잖아. 밀물 때 예를 들어 샀다. 그러면 진득하게 들고 갈 줄 알아야 돼. 이제 남의 말 듣고 뭐 주변에서 무슨 소리 한다고 그게 그냥 쏠려가지고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쏠려가지고 남의 얘기를 들으면은 이런 꼴이 난다 이거야. 이 처음에 의도한 바가 아니잖아. 시장을 보러 갔는데 그쵸. 이런 무슨 꼴이야 대충 잘 이게. 가다가 갑자기. 그러면 이게 시장 보러 가지고 다 이게 그게 망쳐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뭐 장을 볼 수가 있겠어? 그쵸.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야. 남의 얘기나 다른 어디 뭐 종목 주는데 추천해 주는데 리딩방이나 뭐 카페나 뭐 단톡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 놓으면은 그게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이게 소신 있게 자기가 주관을 갖고 투자를 할 수가 없어. 그런 얘기야. 무슨 아. 얘기인지 알아듣겠지? 네. 어.
네. 그럼 이 주식 투자 어. 실패담에 대해 좀 들려주세요. 그렇지. 오늘은 엊그제 성공담 2번 했고 전에 실패담 오늘은 그럼 실패담을 들려줘야 되겠구나. 아, 아니 네. 근데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 가야죠. 보면은 그 성공담이 미천이 뭐 먼저 떨어지겠는데 음. 실패담은 뭐 끝없이 할 수 있지만은 성공담은 글쎄 미천이 딸랑딸랑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실패담을 그럼 들려줘 볼게. 네. 이것도 한 20년 정도 돼. IMF 때 그때야 20년 좀 넘었네. 그렇죠. IMF가 1998년도니까 그때도 아빠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 당시 IMF 오기 전에는 그런 대로 뭐 주식 시장이 괜찮았었어. 그래가지고 아빠는 그냥 그 당시도 그때는 지금하고 각자 이렇게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주문을 내고 그런 게 아니야. 그 컴퓨터로 막 HTS나 홈 트레이딩 시스템 그런 거를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객장에 나갔어. 그래가지고 사자 주문표, 팔자 주문표 그런 게 있었어.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땡땡 주식 몇 주 이렇게 적어가지고 가격 얼마 이렇게 주문을 냈었어. 그 담당 여직원한테 객장에 이렇게 쭉 그게 있었어. 이 전광판이 예, 그 뭐 월드컵 중계하듯이 딱 이렇게 그 전광판이 큰 게 있었다고 증권사 객장에 가면은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시세 오르내리 이런 게 보고 막 그러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쭉 앉아서 그걸 시세표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했다고. 근데 아빠도 뭐 아빠 하는 일은 오후에 문을 열어도 되는 그런 업종이어가지고 그냥 점심때까지는 항상 객장에 나갔었지. 아침부터 밥 먹고 밥 숟가락 놓으면 뭐 증권사로 출근을 하다시피 했어. 근데 그 증권사 객장에 나오면 맨날 오는 사람이 와. 고정 멤버가 있어. 그렇죠. 증권사 지점이다. 그러면 아빠는 주로 2층에 나갔는데 그 나가면 항상 그 멤버가 있어. 거의 뭐 몇 년 이렇게 보던 얼굴이니까 다 알지.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서로 안면이 있고 이랬을 때는 뭐 같이 뭐 이렇게 점심도 먹기도 하고 어떤 데는 바둑 기원해가지고 바둑도 두면서 뭐 내기 점심 뭐 짜장면을 이렇게 내기로 해가지고 바둑도 두고 그랬다고.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뭐 모임이라고 할 것도 없이 어떤 사람은 그럼 당신이 총무하시오 이런 사람을 하나 만들었어. 아빠보다 나이가 좀 젊고 그 중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었어. 김총무인가 그랬었거든. 김총무 뭐 웬만하면 뭐 김총무를 찾았다고.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사람 이렇게 그거를 잘했어. 인간성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부탁도 잘 들어주고 또 여러 가지 뭐 잔심물도 나이가 젊으니까 잘했다고. 담배 사달라고 그러면 담배 뭐 얼른 사다 주고 이렇게 잘했다고. 그 사람이 김총무라는 사람이. 그렇죠. 근데 그 사람하고 뭐 이렇게 바둑도 가끔 두기도 하고 내기 점심도 내고 이랬다고 서로 거의 알고 지낸 지 한 10년 됐어. 그 사람도 투자하면서 뭐 그렇게 까먹진 않고 그냥 뭐 조금 이렇게 돈을 버는 정도 수준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아는 게 많고 이랬어서 학식도 좀 학교도 좀 괜찮은 게 나왔는지 아무튼 주식에는 좀 안 적합한. 주식도 좀 잘 알고 이 다방면에 얼굴 마담 역할을 할 정도로 잘했다고. 그래서 총무를 시킨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 그 멤버가 한 10명 가까이 됐어. 어떤 데는 9명 10명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여자분들도 몇 명 있었어. 한 3-4명이. 그 여자분들은 이제 되게 가사 일이나 뭐 집에 일을 보고 이러는 게 제때 이렇게 못 나오는 수가 많았다고. 증권사 객장에. 그러면은 이제 이 총무한테 그거를 매매하는 걸 대부분 맡겼다고. 카드 같은 걸 맡기가지고 내 거 좀 알아서 사달라고. 이 사람이 잘하니까 주식을 잘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2분인가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누님뻘 되는 사람들이지 다. 이 사람보다는 나이가 많았지. 그 카드를 맡겼어. 내 거 알아서 사달라고. 사주고 팔고. 이 사람이 거의 관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한테 1인 매매를 한 식이야. 증권사 직원한테 1인 매매를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도 그냥 그 증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지. 그냥 총무로 그냥 이름 붙여준 사람한테 그 여사님들이 그냥 자기 그냥 주식 그거를 맡긴 거야.
알아서 사달라, 알아서 파달라. 그쵸. 그래가지고 한 몇 년을 잘 굴렀어. 오. 그래가지고 주일 잘 벌을 때는 그 이제 여사님들이 사모님들이 가끔 밥도 사고 그랬다고. 그러면 막 같이 가서 얻어먹고 이래서 뭐 멤버가 한 10명 가까이 됐으니까 그쵸. 가끔 가다 막 상한가가 한번 터지면 또 기분 좋다고 막 쏘기도 하고 이랬다고. 그 고정 멤버가 있어서 매달 나오니까 뭐 번갈아 가면 사기도 하고 여사님들이 통이 컸어. 그 주식 통이 컸다고. 상한가 한번 막 터지면은 그냥 한 번씩 쏘고 그랬다고. 10명에 맞아. 그 당시에 뭐 짜장면 값이 얼마 했나 뭐. 그때 뭐 1,500원, 2,000원 할 때였으니까. 근데 아무튼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도 상당한 돈이잖아. 그쵸. 그래 주로 이제 그 김총무라는 사람이 그거를 잘 이렇게 잘 했었어. 돈 관리를 잘하고. 그래도 짭짤하게 벌게 줬으니까 그 사모님들이 그래도 점심을 내고 했었지. 그쵸.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이제 하이라이트. IMF가 터진 거야. 그에 찬바람이 불고 막 9월 달까지는 그럭저럭 잘 돌아갔어. 근데 10월 달 되면서 막 동남아시아, 태국, 그 동남아자부터 시작해서 이게 태국 바트완이 뭐 폭락 그러면서 저 동남아시아 시장이 막 연쇄 도미노 파동으로 한국도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게 한국 주식 시장도 이거 그 도미노 그거를 피해갈 수가 있나? 그렇죠. 그 아빠도 피해를 보고 다 주식자 그 증권사 투자 나온 사람들은 다 IMF의 그거를 피해갈 수는 없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빠도 피해를 받고 근데 이 김총무라는 사람은 더 많은 피해를 받겠지. 그렇죠. 왜냐면 그 여사님들 계좌까지 관리를 해주고 그러다가 한 12월 달인가 그 정도 돼서 그 김총무가 사라져 버렸어. 행방이 묘연하게 돼버렸어. 그 여사님들이 그냥 막 그냥 난리가 났겠죠. 물어보고 아빠한테도 물어보고 아이고 김총무 그 어떻게 됐냐고 뭐 어떻게 연락 없냐고. 아니 그렇게 서로 전화번호도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 그 사람 사는데도 모르고 한마디 연락 단지 방법이었군요. 매일 그 저거사 객장에 나오니까 서로 믿고 그냥 그 맡기고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고 굉장히 성실했어. 그럴 사람으로는 전혀 안 보였었어. 근데 IMF 그 광풍이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자기 혼자 투자했으면 그렇게 사라질 일이 없을 텐데 그 여사님들 통장도 계좌도 이렇게 굴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동시에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멘탈이 붕괴돼 버린 거야. 말하자면 멘붕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 외국으로 그렇게 주랭랑을 놔버렸어. 출국을 해버렸다 소리야. 그래 여사님들이 아이고 내 주식 어떻게 됐나 이거 자기 계좌 보니까 거의 다 깡통으로 다 돼 있지. 근데 그 사람을 원망하려도 원망할 수가 있나? 사람이 없는데 그 여사님이 그거를 매매를 일임한 게 잘못이지. 근데 일임 안 해도 거의 다 까먹었을 가능성이 많아. IMF 때는 그때 정말 무서워서 그래 한 1년간을 뭐 거의 막 주가가 그냥 난리 났었다니까. 그 IMF가 무서웠던 거야. 그래서 주식 시장에 발 담는 사람은 그때 피해를 안 본 사람이 없었어. 그 아빠 나가는 객장에 그 IMF 때는 사람 하나 없었었어. 왜냐 다 그냥 깡통 찬 셈이야 거의. 객장에 나오는 사람은 아빠가 알기로는 돈을 번 사람이 없어. 계좌를 온전하게 유지한 사람이 거의 없었었어. 그래서 아빠가 지금 생각한 거는 지금도 남의 그한테 손에 계좌나 1인 매매하거나 이런 거는 맡기면 안 된다 그런 소리야. 자기 투자는 자기 손에서 자기가 종목도 고르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라 그 얘기야. 거기 실패다음에 교훈을 얻을 거는 그거야. 네. 알아들었지? 네. 그 남다르게 이 주식을 사랑하고 깊이 파고들으라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 주식 투자에 일단 주식을 하기로 했으면은 정말 주식을 정말 이게 내 목숨줄이다 내 밥줄이다 이래 생각해야 돼. 주식 투자를 맨날 정권 그 홈트레이딩 HTS나 이거를 시세표를 보는 거는 멀리 하되 시세표 보는 거는 떨어져야 수익이 난다 그랬잖아. 멀리 하되 근데 온 신경을 안테나를 주식이라는 농사에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소리야. 주식을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걸 뭐 하나 보면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에 나온 그 깡통 하나를 보더라도 아 이건 무슨 땡땡 식품에서 나온 만들었구나. 이게 사람들이 과연 잘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라고. 그리고 뭘 마트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두를 하나 이게 고를 때도 아 이 만두 과연 손님들이 많이 사가져갈까? 다른 사람은 이걸 고를까? 한번 지켜보기도 하고 시식 코너 같은 거 그 전에 하면은 어떤 사람들 이걸 보고 반응을 어떻게 보이나 옆에서 한번 지켜보기도 하고 항상 주식에 관심을 두야 주식에 성공할 수 있어. 또 책을 읽을 때도 모든 걸 주식에다 접목을 시키라고. 그 읽는 책 내용을 읽다가 잠깐 멈추고 아, 이 주식 투자에 뭔가 하나 얻어갈 게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 이 책에서 그렇게 모든 걸 주식에다 온통 신경을 써야만이 주식을 볼 수 있어. 주식 투자에 온 안테나를 세워서 주식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라 이거야. 그 얘기야. 주식 공부는 많이 하지 않대. 주식에 관심을 아주 고도의 관심을 두라 그 얘기야. 네. 그럼 화투 잘 치는 사람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은 아빠도 전적으로 동감이다. 화투 잘 치는 사람이 주식도 잘해. 왜 그러냐? 이 화투 주식도 아빠 언제 그랬지? 주식도 도박의 개념이 많다고. 돈을 걸고 하는 거잖아. 돈을 걸고 돈을 딸고 그 어떤 사람은 이게 투자는 그게 아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아빠는 그래. 돈을 거는 거는 다 이게 도박성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도 아빠가 그랬잖아 언젠가 그 주식 경마 이런 거 카지노 그렇죠. 이거 다 화투 도박에 가깝다 그랬잖아. 주식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 아빠는. 근데 사서 모아서 자꾸 계속 오래 장기간 하는 거는 이거는 그 투자라고 보고 도박 개념이 없는데 사고 팔고 시세 차익 얻는 거 있잖아. 이거는 정말 도박 개념이 많아. 그래서 화투를 잘 치는 사람이 주식도 잘해. 아빠가 보건대 그래. 아빠가 객장에서 몇십 년이 같이 있어 보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 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딱 보면은 그 돈 냄새를 맡아가지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벌어. 그 주변의 사람이 그래. 김 사장 거 따라서 하면 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게 유별나게 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화투를 잘 쳐. 특히 고돌이 같은 거 예를 들어 한다. 뭐 고소득을 친다. 고소득을 치면 되게 못하는 사람, 이게 그 화투 개념이 없는 사람은 조금 먹고 말아. 먹을 때. 뭐 투고 이렇게 이상 가는 사람 없어. 근데 화투를 잘 가는 사람은 뭐 썰이고 피박 광박 흔들고 이래가지고 먹을 때 한 번에 크게 먹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밀물 때 들어왔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조금 팔고 나가지 않는다는 소리야. 한번 기회 오면은 꾹 쥐고 들고 멀리 가는 거야. 갈 때까지 가는 거야. 서울에서 부산 가기로 했으면은 갈 때까지 끌고 가는 거야. 그게 화투의 그런 기지라고 비슷한 점이 아빠가 볼 때는 많다 이거지. 화투를 잘하는 사람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은 그거를 원리를 깨쳐. 왜 그러냐면은 주식에도 화투의 그런 게 있거든. 도박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빠가 볼 때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화투 잘하는 사람이 주식시장에도 오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 근데 정상적인 사람 화투를 못 치도 그쵸. 정상적으로 자꾸 좋은 그래도 주식 성공할 수 있긴 하죠. 사서 모아 나가면은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어. 근데 화투 잘 치는 사람이 좀 유리한 면은 있다 이 얘기야. 알아들었지? 그렇게 낫다는 건 아니고. 이상 아들과 같이 주식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걸.